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유자입니다. 지금 찍는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 뭐 한 게 없거든요. 장 끝나고, 이거 정리하고, 애기랑 잠깐 놀아주고, 뭐 밥 먹고, 이랬는데 벌써 10시예요.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오늘 이 영상 찍는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9시에서 10시에 올리는 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매일 복귀하고, 뭐, 애기랑 조금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조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 0.86% 상승, 코스닥 1.75%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처럼 신규 상장주도 오르고 2차 전지주도 오르는 그런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테마가 거의 다 같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를 수정을 안 했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테마가 강했고, 뭐 시장에 돈은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주도 테마 그리고 주도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간세 테마를 보면 오늘은 요약부터 해야겠죠. 한동훈 테마의 이제 강세 지속. 그래서 원래는 인맥주, 어제까지만 해도 인맥주로 이렇게 많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었었는데 오늘은 정책 테마로 번졌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인맥이 강하다가요, 정책 테마로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 테마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항상 그랬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동훈 테마를 할 때 정책 테마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어떤 정책을 미는지도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면서 좀 유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번졌고 지금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2차 전지와 신규 상장 테마의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한가를 갔고 오늘 갭도 많이 떴었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그룹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까지도 다 끌고 올라갔어요. 신규 상장 테마는 장 끝나기 직전에 조금 매도세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오늘 기준봉을 세웠다. 어제 제가 2차 전지 기준봉 세우는 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벌써 세웠습니다. 근데 아직 만족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었고 에코프로가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추세를 지켜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로봇 역시 지난주 도로주행 허용 그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아니고 이게 시행이 됐죠. 그리고 오늘 배송 시범 서비스 개시, 요거 KT에서 요거 오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로봇 테마랑 자율주행 테마 동반 상승,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MS 테마의 강세.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이거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주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MS에도 얘가 속해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종배를 했어요. 오늘 효자방 식구들이랑 다 같이 종배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그 오픈 AI 만든 창립자 샘 울트먼이었나요? 걔가 이제 MS로 들어가게 되면서 운이 좋게 얻어 걸렸죠. 이 MS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상한가를 가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승 6%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 다시 보면은 한동훈,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신규 상장, 비만 치료제. 여기에는 이제 저게 있죠. 인벤티지 랩이 있는데 인벤티지 랩은 이 한동훈 테마의 정책 중에 그 마약 관리, 마약 저거 하는 거, 정책 테마 그쪽에 껴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이 많이 시세를 줬고요. 그리고 MS 얘네들은 시간 외에서 강했다. 장중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는 유전자 가위, 그리고 주류. 유전자 가위는 이번 주에 일정이 있죠. 목요일쯤이었나요?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만약에 눌릴 때 조금 모은다 생각을 하면은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합은 반도체, 게임, 의료, AI 이렇게 보합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복귀부터 하고 일단 뉴스를 체크해 볼게요. 오늘 뉴스는 많이 없습니다. 뉴스 많이 없고 중요한 뉴스가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금방 볼 것 같고 복귀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많이 한 게 없어요. 많이 안 했고 운이 좋게 오늘 효자 종목에서 잘 맞아서
수익이 잘 났습니다. 효자존 오늘 엄청나게 잘 맞았죠. 일단 처음은 이수페타시스. 얘는 엔비디아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죠. HBM 관련주.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오전에 갑자기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봉과 월봉을 봐도 21선 위에 있었고, 주봉이, 월봉은 5일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상위 1%는. 자, 주봉, 월봉, 일봉 다 이뻐요. 근데 이유 없이 떨어져.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싹 다 잡았습니다. 싹 다 잡았고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싹 잡았죠. 저는 이거를 금요일부터 모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평단이 낮았죠. 그리고 오늘 시가에서 시작하자마자 좀 떨어져서 37,700원인가? 여기서 추매를 하고 지켜봤는데 30,000원을 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주봉상 21선, 월봉상 5일선 지지 나온 그런 구간을 깨?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내가 잡아줄게 라고 했고, 이게 되게 저점처럼 보이지만 저는 호가마다 이거를 다 걸어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비비비비비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요. 매수 호가마다. 그래서 평균값이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보이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매를 많이 때려서 3%, 4% 정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내일까지 가져가 봐도 돼요. 하지만 제가 효자방 식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오전에 기가 막히게 말했죠. 제가 우리 효자방 식구들한테는 3만원 밑에서 잡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말했어요. 이거 공지가 있나 아직? 자, 여기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3만원 밑으로 줍줍. 요거 오늘 오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30950 오늘 오면 수익 챙기고 이렇게 써놨었죠. 그러니까 우리 효자방 식구들은 저보다 평단이 낮았었고요. 그리고 반등이 저는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모르고 여기서 잡아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일 시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효자방 식구들도 여기 한 3, 4% 구간에서 다 수익 실현을 했고, 저 역시도 여기 이렇게 해서 3%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비중이 이런 종목은 크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신규 상장 테마나 한동훈 테마, 정치 테마 이런 데에 저는 비중 크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던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한타점 들어가는 비중이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당연히 월등히 높아요. 왜냐? 실체가 일단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지금 한동훈, 인맥 저런 테마만 해도 뭐 같은 한시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실체가 있는 테마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베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맞게 나왔고 95,000원보다 훨씬 더 갔죠. 95,000원은 여기 갈색선인데 시가까지 가면서 여기서 다 매도를 했고 내일 다시 볼 예정입니다. 내일 아마 신고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왜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볼 예정이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했고 마이크로 컨택은 눌림이었는데 오지 않았죠. 굉장히 지금 종목이 많아 보여도요. 이렇게 오지 않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툴젠, 시가랑 눌림 하자고 했는데 툴젠 했죠. 저는 얘로 10%를 먹었습니다. 선생님, 툴젠 10%를 10%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10%를 먹나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먹으면 10%죠. 5%씩 두 번. 그러니까 4.5%인가요? 4.5%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 5% 정도? 거의 9.5%죠. 이렇게 오전에 시가에서 짧게 5%가 안 됐죠, 갭이.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5%씩 이렇게 두 번을 먹었고요. 처음 시가에 사서 4.5% 수익 내고 다시 얘가 시가까지 내려왔죠. 근데 뉴스는 괜찮았잖아요. 유전자 가위 요게. 그리고 일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한 번은 더 이 시가에서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가에서 한 번 더 한 거고 운이 좋게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줘서 순식간에 5%를 또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시가를 깼다가 시가를 깨면 전 어떻게 해요? 매매를 잘 안 하죠. 시가를 돌파할 때 보자 해서 샀다가 다시 시가를 깹니다. 바로 던진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끊기 때문에 손절도 적어요. 마이너스 1% 내외예요. 시가를 돌파해? 그래서 샀는데 다시 시가를 깨버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대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가에서 기다렸고 종가에서 이때는 한 주를 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 중간이죠. 지금 12시. 이럴 때는 저는 비중 베팅 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종가에 계속 보는데 이때도 여기서 비빕니다. 그래서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종가를 깨서 바로 손절을 했다가 다시 종가를 올라타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종가 위에서 살짝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었거든요. 1% 정도 수익이었어요. 근데 얘가 오늘 투경을 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투자 주의였고 이제 내일 투경 예고입니다. 내일 시세가 한번 나오면 투자 경고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시간 외에서 뜨면서
처음에 1.59%까지 최대 낙폭을 했었죠. 최대 낙폭이 1.59%였었는데 여기서 저는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약간 손절? 0.23%인가? 그렇게 손절한 것 같아요. 0.5% 됐나?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왔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여기서도 물량 크게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수익 낸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크로젠, 얘는 시가에 갭이 안 떴었습니다. 툴젠이 갭이 적게 떠서 그런지 마크로젠은 오히려 갭하락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효자방 분들은 이거 아마 수익이었을 거예요. 이때 상따를 했었기 때문에 수익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6%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때 그냥 5% 깔끔하게 먹고 말았지만 우리 효자방 분들은 바로 대응을 하셨길 바랍니다. 이거 뭐 손절로 가신 분들 있을까요? 모르겠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갖고 있었다면 전 시가에 바로 나오죠. 이런 거 보고 상한가를 갔는데 갭하라 그래? 그리고 툴젠, 대장인 툴젠이 갭이 저거밖에 안 떠? 전 바로 날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 요거는 보유자라고 써놨었죠. 그리고 DTN CRO 그리고 태평양 물산 시가, DTN CRO는 갭이 너무나 많이 떴었습니다. 19% 거의 20%죠. 이러면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갭 20%가 떴다? 저는 못해요. 뭐 재료가 엄청나게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비중이 적겠죠. 그래서 얘는 하지 않았고요. 태평양 물산을 했어요. 근데 얘는 손절로 나왔습니다. 태평양 물산이 최근에 얘가 뭐 1, 2등 하고 있었죠. 이제는 완전 대장 자리를 뺏긴 것 같아요. 오늘로써. 그래서 이제는 보진 않을 거고. 그리고 얘는 단기가열에 들어갔네요. 내일부터. 그럼 단기가열 때 조금 시세가 많이 빠지면 눌림으로는 좋겠다. 눌림으로. 얘는 눌림 괜찮겠네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오전에 시가 베팅을 했는데 안 가. 바로 손절. 근데 다시 시가를 돌파하네? 돌파 매매? 손절. 이런 식으로 1%, 2%, 이 정도, 2.3%, 뭐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얘도 비중은 크지 않았고 좀 아쉽죠? 얘는 계속 때려 맞는 것 같아요. 1, 2%라도 금요일 날도 때려 맞았고 오늘도 살짝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짧게 손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가를 깨거나 안 가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물론 제가 손절을 한 게 최저점이에요. 그쵸? 이때 최저점이고 그리고 반등이 바로 나왔어요. 이런 거 저는 아쉽지 않아요. 팔았는데 올라가는 이런 거 아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 초반이었고 이미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왔으면 다른 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가에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시가부터 내려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빨리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물론 저도 그 대장인 DTN CRO가 갭이 19%나 떠가지고 그 2분 동안 VI에 걸리죠. 왜냐? 갭이 10% 이상 뜨면은 호가가 멈춰서 2분 뒤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2분 동안 엄청나게 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DTN CRO는 19%가 갭을 떴고 얘도 9%나 떴었네요. 얘도 많이 떴었구나. 저 얼마 안 뜬 줄 알았는데 많이 떴었네. 이러니까 제가 심리가 안 돼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 한 5%인 줄 알았어요. 나 왜 계속 5%인 줄 알았지? 이러면 이제 바로 손절한 게 여기서 더 오르긴 힘들겠죠. 대장이 20%, 2등이 10% 정도면 아무튼 아쉽진 않다. 이렇게 했고 눌림 잡진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일단 오늘 이런 정책주가 생겨 나오면서 얘가 완전 찬밥 신세가 됐죠. 그래서 하지 않았고 얘 역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얘 주시한다고 했는데 얘는 갭이 금요일 종가가 1% 떴었어요. 1.57%. 이거 우리 효자방에서 먹으신 분들이 좀 있던데 저는 아예 못했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갭이 15%가 떴어요.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종배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냐? 종배한 사람들은 벌써 15%에서 던질 생각하는데 여기서 산 거는 좀 과하다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서 좀 더 지켜보면 됐어요. 이런 거. 자, 시가를 전 고점을 깼다가 전 고점 지지라인을 깼다가 다시 이 금요일날 고점 부분을 돌파할 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오늘 고점이었죠. 이런 데를 돌파할 때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였는데 이때는 저는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모으고 있었고 좀 아쉬웠죠. 이런 거는 좀 아쉽긴 하다. 못해서 아쉬운 거죠. 못해서. 내가 손절을 했으면 아쉽진 않았는데 이런 거는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다. 근데 전 좋아요. 내일 얘로 엄청나게 수익을 낼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주도 테마 이런 대장 애들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틀 동안 2조 오늘은 6천억 정도 터졌죠. 금요일은 2조가 터졌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터졌으면 저는 눌림목에서 앉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눌림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모레 하면 되죠. 무조건 첫 눌림은 첫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있겠죠.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 이제 오늘 저의 5개 티죠. 얘로만 이제 손실이 좀 났어요. 다른 애들은 다 수익 잘 나고 너무 좋았는데 얘로 조금 손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갭이 2%밖에 안 떴어. 근데 금요일날 얘가 4%가 뜨면서 끝났거든요. 4%가 그럼 갭이 떠야 되잖아요. 오늘 4%가 떠야 되는데 2%밖에 안 떴어. 제가 이럴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날리시라니까요. 이럴 때는 시간 외보다 갭이 적게 떴어.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우리 효자방 식구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더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왔고, 여기서도 이게 전 저점이죠. 전 저점에서 샀는데 전 저점을 살짝 깼었습니다. 얘가 여기였죠. 효자존 여기였고 8,000원 부분. 그래서 깨서 손절을 했고요. 이거는 바로 손절을 해서 여기서는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복수 한번 했고 바로 이때는 이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알려줘서 이거 같이 먹었죠. 4~5% 됩니다. 요게.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왜냐? 종가에서 지지가 좀 나왔는데 다시 종가를 깨서 손절을 한 거였고요. 이건 거의 본전이었죠. 근데 이게 좀 짜증나요. 이거. 왜냐면 제가 원래 효자방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종가에 볼 거다. 종배 생각하고 있다. 왜냐? 신규 상장주 중에 얘만 반등이 안 나왔었어요. 물론 얘가 반등이 안 나온 이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그 가격이 3,000원대예요. 근데 물량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런 거 3,200원, 뭐 17억, 3%,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약간 좀 양아치 기업인 거죠. 상장하자마자. 안 그래도 지금 파도 때문에 이런 게 좀 민감한데 이런 공시가 있었고, 그래서 얘만 반등이 안 나와서 이 종가 그리고 효자존이었죠. 여기를 지켜준다면 종배를 해볼 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흐름이죠. 3시까지 이런 식으로 종가에서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았는데 20분 남기고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급락은 아니죠. 요거 한 3% 정도? 근데 이 종가를 깬 것도 좀 짜증이 났고, 이런 전 저점을 지지를 깨버리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역시 양아치 기업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오늘 3%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짜증나요. 얘로는 그렇게 오늘 큰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이 종가에 이렇게 샀던 거를 내일 손절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게 저도 신규 상장주라 물량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뭐 마이너스 5%, 6% 이렇게 찍혀 있으면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이너스 5%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거든요. 내가 뭐 정찰병 100만 원을 들어갔어도 마이너스 5%는 조금 거슬립니다. 그래서 내일 손절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나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얘 빼고는 매매가 다 잘 됐고요. 자, 웅진도 있었는데 웅진이 너무 좋았죠. 웅진은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매매 제일 잘했습니다. 저보다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한번. 자, 이거 보세요. 최저점, 최고점. 이것도요, 여기서 이거 제가 왜 팔았냐면, 그러니까 뭐 빵 먹고 왔는데 수익이 10%가 찍혀 있는 겁니다. 물량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이 안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사지고, 자, 효자존 여기였죠? 효자존 여기였는데,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이죠? 여기를 깨면은 저는 손절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놨는데 빵 먹고 오니까 수익이 10%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해야죠. 전량 매도 하고 나왔는데 그게 딱 운이 좋게 오늘 고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웅진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매매가 됐고, 엑토즈 소프트는 오늘 굳이 안 했습니다.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거래대금은 너무 안 터지네요. 얘는 뭐 하루에 9억 이러면 잡주죠. 반등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안 나와도 이제는 더 이상은 쳐다보지 않을 것 같다.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도 주시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관심 종목 삭제했어요. 그냥 안 보려고. 왜냐? 오늘 주도 테마가 명확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자, 이건 뭐냐면 금요일 날 효자 종목이었던 거. 그날 효자 존에서 머물면서 시세를 안 준 종목들. 이렇게 있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STX는 효자 존에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강하게 여기였죠. 근데 물론 전 안 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효자존에서 저는 첫 반등을 제일 좋아하죠. 금요일 날도 8% 이상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20% 반등?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때 8% 나왔으면 저는 다 수익 실현을 했겠죠. 제가 이거 STX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했구나. 첫 눌림. 오늘 이런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첫 눌림.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이것도 2% 3% 이렇게 먹고 나왔고, 이거는 왜 잡았었지? 이때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잡았다가 바로 날렸습니다. 이거 잘못 따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효자존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써온 거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제가 금요일날 모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우리 효자방 식구분들께는 말씀드렸었고, 스마트 레이더는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금요일날 모았고요. 저는 뭐 오늘 얘 2, 3%밖에 못 먹었어요. 2, 3%밖에 못 먹었는데, 왜냐면 평단이 저는 이런데 여기서 샀으니까 뭐 한 요 정도 됐겠죠? 짧게 먹었는데 오늘 전고점을 뚫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추세가 너무 좋다라고 했어요. 얘는. 그리고 재료도 좋고, 최근 이런 고점도 뚫고 올라오고, 이런 데서 지지가 잘 나오고 오늘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었으니까 뭐 크게 아쉽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나오면 저도 배가 아프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너무 아쉬웠다. 효자방 분들도 요거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도 어제도 제가 얘를 언급했었는데, 효자존 여기였죠? 아직 효자존이다. 여기서 계속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효자존에서 20%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SY 스틸텍 이런 애들을 잘 가는데 캡스톤만 왜 이래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가래가 낀.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복귀는 이렇게, 복귀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 세계 증시는 양호합니다. 뭐 0. 몇 프로, 뭐 상승, 뭐 하락, 이렇게 보합 수준. 원자재 금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외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28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좀 올랐는데, 이러면 지수에 더 영향이 있죠. 지수가 더 좋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더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강했던 이유도 이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금요일날 양호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이 장전에 좀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강보합 상태로 갖다 놨네요. 아직 장은 시작 안 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주가를 봐야겠죠? 그걸 보고 내일 MS 관련주를 하냐 안 하냐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자, 12월 출마, 한동훈 잇따른 치안 민생 잡기, 스토킹 피해자 정책 강화 해서 요거 스토킹 관련주, 그러니까 스토킹 관련주가 아니고 범죄 관련주죠. 요거는 그 안에 이제 스토킹이 있는 거고, 요걸로 엔텔스가 올랐습니다 오늘. 근데 얘는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할 거고, 그리고 이따가 요거 한동훈 테마, 정책 테마 다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총선 출마 가능성 묻자, 중요한 일 열심히 하겠다 즉답 피해. 요 뉴스가 나오고 인맥주들은 약간 죽는 추세로 변했고요. 그리고 정책 테마가 올라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한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내년 총선 출마의 의사를 물어보자,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위기를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 및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게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요것 때문에 정책을 지금 더 중요시한다라는 발언, 이것 때문에 정책이 오늘 정책 테마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헬스케어, 의료기 기사, 메디아나 인수, AI 의료 공략 해서 오늘 메디아나가 상한가를 갔고요. 얘는 재료가 좋죠. 왜냐? 셀바스 AI가 이 메디아나를 14,000원에 매수를 한대요. 여기 기사가 있었는데. 주당 14,000원에 메디아나 인수. 지금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14,000원까지 엇비슷하게 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 내일도 강하겠죠? 이런 애들은 메디아나 같이 이제 오늘 거래대금 2,000억 많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 이런 전고점, 주봉으로 볼까요? 전고점이 여기고 이런 데가 있었고, 이거는 신고가죠? 14,000원이면 거의 신고가까지 간다는 건데, 신고가가 15,000원이네요. 근데 이게 2015년의 신고가라 거의 상관이 없고, 우리는 2, 3년 전 거까지만 신고가로 보면 됩니다. 왜냐? 이 앞전 물량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매물대가 두껍지가 않다고요. 근데 2,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2, 3년 전 거까지만 신고가로 보는 게, 전고점을 체크하는 게 낫습니다. 그 전 저항 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13,000원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디아나 같은 거는 사실 내일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효자방 식구분들께 말했는데, 처음 이 기사가 나왔을 때요, 이런 식으로 바로 꽂았습니다. 자, 이거 전형적인 뭐예요? 선침의 세력이 있었다. 자, 이게 왜 나올까요? 시세 주는 척 하다가 물량이 어떻게 더 많이 나올까요? 자, 분명히 호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미들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물량을 찍어 누르는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죠. 이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저 소식을 알고 이미 가족, 친척, 지인들, 뭐 직원들 이런 사람이 다 밑에서 매집을 해뒀다는 거예요. 저 기사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저 기사가 나오자마자 시세에 주는 것 같으니까 그중 어떤 이제 큰손 같은 사람이 물량을 처음에 던졌겠죠. 근데 너무 좋아, 재료가. 그런데도 주가가 여기서 처음에 흔들리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다가 또 큰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침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다 던지죠. 투매는 투매를 부르고 이렇게 하락부위 아이까지 한 번에 20%가 빠졌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선침의 세력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얘를 상따를 했거든요. 뭐 물량은 크지 않지만 처음에는 조금 들어갔다가 비중을 반을 줄였고 지금 상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올라간 거잖아요. 선침의 세력의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상한가까지 닫았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근데 선침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이렇죠. 뭐 내가 손실만 일단은 안 보면 되니까 이런 구간에 잘 사서 내일 매도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눌림목이 좀 어느 정도 깊게 나오거나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죽죽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14,000원 부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날짜가 언제인지 안 나와 있나? 공시 유증을 해서 요거는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또 찾으면 시간이 걸릴까봐. 아무튼 얘는 눌림 오면은 적극적으로 해볼만 하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초읽기 요 뉴스가 나왔는데 내년 초 출시 목표로 개발 속도 전 사람이 하던 반복 업무 대체 가능 국내 반도체 공정 등의 투입 기대라고 해서 오랜만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시간 외에서 로봇 테마 중에 얘 혼자 올랐습니다. 0.78% 상승을 했는데 로봇 테마가 오늘 전체적으로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시간 외에서 장중엔 좋았고요. 시간 외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랐는데 내일 이거 체크해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외보다 내일 좀 갭이 높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장대 세우러 가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지금 차트 점점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지지 구간, 지지 저항 구간을 해서 지지가 나왔죠. 얘가 만약에 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힘싸움이 강했던 지지 저항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차트도 만들고 있고 최근 고점까지 최근 고점 여기죠. 여기까지는 지금 추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뚫어주면 진짜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고 목가도 여기까지 17만 5천원 부근까지는 갈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주주분들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알트먼 손정희 회장과 AI 전용기기 회사 설립한다라고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걸로는 뭐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장 끝나고 이게 나왔죠. 샘 올트먼 MS 합류할 것. 오픈 AI 창립자가 여기서 해임이 됐고 지금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MS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여길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오픈 AI를 다시 얘가 이제 또 만질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합류를 하면요. 왜냐? MS가 가장 큰 이 오픈 AI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이고 MS는 엄청난 호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봐야 되고요. 뭐 또 사상 신고가를 간다, 신고가, 최고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MS 관련주를 봐야겠죠. MS 관련주로는 시간 외에서 오른 게 이스트 소프트, 얘가 반응이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 그리고 브리지텍, 얘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 그리고 얻어 걸린 폴라리스 오피스. 저는 얘 엔비디아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종가에 들어갔죠. 종가에 들어갔다가 지금 6% 수익 중입니다. 내일 저는 매도를 할 예정이고 시가에 만약에 MS가 사상 최고가다라고 하면은 갭이 더 뜨겠죠. 이 6%보다. 그래서 우리 보유자들은 내일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글로벌 R&A에 1조 투자 AI 양자 집중 육성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요거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양자는 지금 많이 눌려있고 AI도 최근에 많이 눌려있는데 이번에 저 MS 요거 때문에 MS 테마가 올라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테마가 올라오면서 거의 AI죠. 그러면서 AI가 또 반짝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 이런 기사까지. 다오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 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요 기사가 나왔고 뭐 이거는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갤럭시아 머니 트리가 살짝 반짝해줬었는데 그대로 묻혔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 금양 몽골 목라강산 지분 40% 523억의 인수. 요거는 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금양 크게 시세 주진 않았고 그냥 요런 거 지금 뉴스 한번 더 붙여준 거. 일라이 릴리 이게 독일의 2조 원 투자 위고비 대항마 비만약 생산 대비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 펩트론이랑 인벤티지 랩 보면 되겠죠. 근데 오늘 뭐 최근에 계속 시세를 많이 줘가지고 이 기사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일에. 그리고 명신산업 미 텍사스 제2공장 설립 테슬라 사이버 트럭 수혜 기대감 업 해서 명신산업이 오늘 살짝 시세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 만약에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명신산업 내일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 끼가 별로예요. 끼가 별로기 때문에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듬지팜이 올랐는데 이거는 어제 기사였고요.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2023년 중동 지역 K 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요게 이제 수요일 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어제 뉴스에 요게 있어서 그런지 오늘 우듬지팜이 조금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1000억 터지고 추세가 단기간에 되게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오늘 종가가 전 고점을 형성해 뒀고 시간 외에서 뭐 0.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런 부분 잘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한 번 더 여기서 반짝해줄 가능성. 수요일 날 일정 이거 오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에는 다 처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런 기사까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징어 게임이요. 이게 개봉이 아니더라고요. 다 낚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유튜버들 네이버 카페 다 낚였죠. 이거 11월 22일 개봉이 아니고요. 그때 예고편 개봉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낚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일단 오늘 쇼박스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정찰병으로 100만 원만 사뒀었는데 나왔어요. 뭐 시세 많이 안 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거 아니랍니다. 내년 아니면 올해 말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저 예고편인가 아니면은 뭐 버라이어티 쇼 미국 그런 게 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까지 다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자, 요거 한동훈 테마 인맥과 정책 테마가 있는데 인맥 중에서는 정책 중에서 이민 애들이 오늘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감소를 하는 거를 이민 정책을 해서 외국인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오픈롤이 대장으로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요. 오전에 상한가를 가버렸죠. 오픈롤 그리고 원티드 랩 얘도 이민 정책 이걸로 상한가를 갔는데 일봉은 별로죠. 어차피 저는 오픈롤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약에서는 인벤티지 랩과 랩지노믹스 인벤티지 랩이 오늘 얘는 갭이 떴고 잘 지켜줬어요. 시세까지 한번 나오고 근데 비만 치료제로 간 게 아니라 한동훈 테마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랑 인벤티지 랩이 있다. 인벤티지 랩이 더 강했고요. 당연히 여기서 오늘 제일 강했던 정책 테마는 이민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픈롤만 볼 예정이에요. 이거 아니면 그 인맥 테마에서 뭐 지금 최근 계속 대장이었던 DTNCR로 이런 눌림 한번 근데 오늘 눌림이 나왔죠. DTNCR로는 오늘 종가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상한가를 갔다가 종가가 좀 많이 밀었었죠. 근데 시간 외에서 6%가 나왔어요. 이러면 한번 반등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낫겠다 얘는. 그리고 범죄에서는 인텔스 전자발찌 이게 있었고 저출산에서는 SAMG 엔터 그리고 꿈기 얘네들은 다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상한가는 얘네들만.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있는데 얘도 이민 정책 테마예요. 근데 얘는 오늘 22%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 외에서 간 거기 때문에 좀 더 후순위로 두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오픈롤만 볼 거다. 저는. 그리고 DTNC가 인맥 중에 대장으로 갔어요. 얘 갔는데 뭐 140억 뭐 이런 건 안 쳐다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뉴스 한번들 체크해보시고 오늘의 효자 종목 일단 내일은 테마로는 한동훈 그리고 신규 상장 로봇 MS가 있습니다. 한동훈 테마는 저는 거의 안 할 예정이에요. 갭이 좀 많이 높게 뜨거나 하면 안 볼 예정이고 오픈롤 시가 적어놨는데 저는 이때 뭐 정찰병 100만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의 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눌림 온다라고 해도 이런 애들은 비중 크게 할 수 없어요. 아직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볼 거지만 비중 굉장히 적게 할 겁니다. 오픈롤은. 그리고 제가 내일 비중 실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첫 눌림 요거를 비중을 실을 예정이고요. 이거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 눌림.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점은 18%까지 갔었죠. 이런 우량주가 18%까지 상승을 했었고 오늘 기준봉이 세워졌다. 그리고 효자주는 57,000원 여기서부터 여기 오늘 오전 저점 시세 주고 눌림목 저점 여기 55,000원. 그래서 요 부근에서 1타점 들어가고 뭐 2타점은 이런데 52,000원 부근 이런데 1타점 2타점 잡으면 이 안에서 돌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애들 비중 조금 해볼 수 있다. 근데 물론 장 분위기랑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내일 비중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장 분위기 이런 거를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은 하진 못해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확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 효자방 12월 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선착순 혹은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에코아이 얘가 내일 상장을 하죠. 내일 일정에서는 동인기원이랑 에코아이가 상장을 하는데 동인기원은 안 볼 거예요. 인기가 없었고 희망 공모 가격 하단이었어요. 그리고 에코아이가 좀 인기가 많았죠. 희망 공모가 상단이어서 에코아이를 볼 예정인데 얘 시가를 볼 겁니다. 당연히 비중은 적게 할 예정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시가를 볼 거예요. 근데 얘가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를 무작정 들어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오늘처럼 또 갭이 10% 이상 뜰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가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 미만이면은 해볼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5% 미만 7%? 아 그래 지금 광기 구간에 접어들었거든요. 얘는 이틀 동안 7% 미만이면 할 것 같습니다. 7% 미만 당연히 시가 베팅을 하면 마이너스 2% 3% 되면은 저는 손절을 하죠. 그리고 얘가 내일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가가 갭을 떴어. 시가가 한 뭐 8% 떴어요. 그러면 못 잡겠죠. 뭐 강심장인 분들은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또 한 15% 16%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오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오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중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비중 좀 실어서. 하지만 오후장에 이렇게 내려온다, 급락한다 라고 하면은 비중 적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오전이 돈이 많이 쏠리고 강하기 때문에 오전에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비중 베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오후에 내려온다 라고 하면 다음날까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할 겁니다. 아시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늘 이수페타시스처럼 오전에 저 이런 흐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면 저는 계속 죽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 역시도 오전에 이런 구간 와줬으면 좋겠다. 눌림 오면 얘는 뭐 돌파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딱 눌림 기다릴 거고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왜 여기서 비중 많이 안 하냐. 여기서 비중 어느 정도로 잡습니다. 잡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작정 많이 실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물량을 잡아두되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지 말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물량을 좀 더 늘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툴제는 주시를 계속 할 예정이고 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투경 예고가 뜨는데 또 0.48%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왜냐? 이거 투경 예고 뜨면은 막 마이너스 3% 4%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이 캔들만 봐도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밑에 밑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길죠? 이런 건 위에서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밑에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구간 계속 지켜준다면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시를 할 건데 내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잡고 계신 분들은 잡아도 됩니다. 오늘 저점을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깨면은 물량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랑 폴라리스 오피스는 보유자들은 내일 매도 잘 하시고요. 혹시라도 내일 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분들 그리고 뭐 이스트 소프트나 브리지텍 이런 분들은 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확인해야겠죠. 일어나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주가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고 아니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일봉상 오늘 5일선 깼다가 지지가 나와서 올라갔고 분봉도 양호하고 주봉도 21선 위에 있고 월봉도 21선 위에 있다. 하지만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럼 얘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은 내일은 피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일 오후장에 장 끝나기 전에 다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일 저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좋아서 시세를 줘서 이런 데를 뚫고 시작을 합니다. 살짝 해서 살짝 해본 다음 32,450원 이런데 어떻게 뚫어주는지 볼 것 같고요.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 매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기대 수익이 3% 정도는 나오네요. 이런 여기 돌파 매매해도.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볼 예정이다. 그리고 메디아나, 얘는 재료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셀바스 AI가 14,000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내일 얘가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어요. 시간 외에서 한번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갭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갭 적으면은 저는 시가에 조금 들어가 볼 예정인데, 자, 이 일정을 아직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일정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일정이 너무 길게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 일정이 뭐 괜찮다, 뭐 몇 달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눌림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갭이 얼마가 뜰지 모르고 일단 뭐 10,000원이나 상한가 라인 지켜봐야겠죠. 저는 상따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요거는 효자방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도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죠. 오픈롤은 거의 안 할 생각으로 안 할 생각이고 해도 뭐 되게 비중 적게 할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첫 눌림 무조건 합니다. 이거랑 두산 로보틱스 눌림 볼 예정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에코아이 시가에 볼 예정이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매도해야겠죠, 시가. 그리고 메디아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내일 시가에 할 거는 에코프로 머티 갭 적다면 이거랑 메디아나, 그리고 메디아나는 그러니까 불타기죠. 더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에코아이 벌써 종목이 3개나 되네 시가에. 이렇게 볼 예정.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눌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다들 또 효자방 식구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수익 났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저도 오늘 기분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 우리 효자방 지금 너무 핫하죠. 다들 뭐 친해져가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게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내일도 돈 많이 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